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길는지 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판사나 이건 모릅니다.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확실하게 이기고 지고 있는 현 단계가 지고 있다면 다시 역전을 해서 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프로씩은 부족한 것 같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아주 완벽하게 완승을 거둘 거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만 기다리면 되죠. 근데 지난번에 2016년대 한국당이 무슨 그 당시 새누리당이 개헌선 돌파할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옥새 갖고 튀어라 해서 영도다리까지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긴다고 하면 더 이기기 위해서, 진다면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여기서 6.29 선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요, 보수를 내건 세력이 이런 무슨 조치 이런 거 말고 투표로서 반전을 했던 그 큰 대반전을 했던 것이 이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 6.29 선언이 뭐예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군사정권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김대중 씨 같은 분은 사면복권을 시켰어요. 그때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항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밀려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 노태우 당시에 후보가 했다는 말인데, 그런 논란은 다 이제 다른 곁가지이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선언이 있어서 노태우 당시 후보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김영삼,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대반전수를 쓴 거예요. 보수 세력에서는. 진보도 없으라는 건 없는데 보수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어요. 이게 무슨 조치, 무슨 계엄령, 위수령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6.29식으로 통합당이 뭔가를 대반전수를 내서 승리를 하고 있으면 더 굳히고, 지금 약간 역시 약세라거나 지금 지고 있다면 뒤집어 엎을, 그거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시청자들이 의견이 있으면 같이 듣고 그리고 논의를 해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하나씩 여쭤보는, 질문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제를 하는 거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이 있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총선 후에 황교안 지도부는 사퇴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떻겠냐요. 윤석열 총장이 한 방 터뜨려 주세요. 네. 답변이 없으시네. 그것은 반대입니다. 리의원님. 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그럼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찬성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의견이 이렇게 되고 있고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뭘 할 거야. 일단은 최성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퇴 안 된다. 네. 제 말씀은 당연히 사퇴한다. 제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사퇴가 아니라 나는 총선 후에는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면 어떤 건가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6.29 선언식 발상을 하는 와중에서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여기다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과 차세대 리더군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구성하는 게 아니라 총선 후에 그걸 미리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리우 아이디어는 찬성입니다. 황교안은 정치 안 돼요. 황 대표가 종로 대선되면 대선으로 갈 겁니다. 적지 않은 답은 나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이게 걱정하는 마음 속에서 한다고 다 이해를 하시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험악한 말을 쓰고 그럴 거 없고 그냥 나는 이렇다 저렇다. 네. 전형적인 공무원들을 바뀌죠. 저도 찬성입니다. 네. 강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대권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서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서로 볼 테니까요. 네. 요건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김종인 씨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세대 교체적 차원으로 가서 차세대 리더군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사람들로 공동 비대위 같은 걸 구성하면 어떨 건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이걸 무상무념 좋은 생각입니다. 무상무념님, 저기요,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발제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저희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자연 하는 사람들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뭘 이렇게 누구 보고 하래라 하지 말래라 이거 남 가리키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왜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파동 나는 거 보십시오. 야구 해설가는 야구 해설가 때 잘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선수하면은 번트 이거 거의 병살 다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의견 발자만 하는 겁니다. 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총선 후에 일정 기간은 정쟁을 중단하자. 그리고 경제 코로나 여기에 정부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님 찬성합니다. 무상문예님 인재 영입을 더 해야 될 겁니다. 네. 신원식 장군님이 리더로 나왔으면 좋습니다. 김지혜님 좋습니다. 박성진 굿이요. 네. 총선 후 일정 기간 정쟁 중단을 그러니까 되게 정쟁 중단하면 집권당이 하는데 야당에서 중단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거의 조건 없이 그냥 협력해서 대응하자.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정쟁적 의도를 갖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팡 터놓고 가는 걸 지금이라도 제안하면 어떨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상문예님, 논두렁님은 반대하시는군요. 네. 네. 다른 과제들이 많을 거요. 네. 현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통합당과 한국당에 당선된 의원들, 총선 1년 후에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야당으로서 보수의 진지를 구축하고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유권자의 무슨 검증단이나 여기로부터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평가를 받아서 이분은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평가받다고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국회의원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너무나 말이 안 되고 황당한 사람들은 당원권 정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중간평가.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찍어주시면 저희들은 가서 1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로부터 당당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어떨까요? 평가가 배선거는 어렵죠. 그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제 말씀은 그냥 왜 대학 평가나 무하듯이 요분은 잘했다 요분은 못했다만 해도 뭘 못했고 뭘 잘했다까지 이렇게 평가하면은 MRI 촬영하듯이 하면은 좀 어떨 걸까 하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 실현하려면 저 사람 저거 말한 대로까지만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질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볼 때 이렇게라도 해서 유권자에게 다가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어떤 건가 한번 대학 평가하는 것처럼 멋지네요. 중간 평가를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굿 아이디어.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핵무장 찬성하십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갑자기 핵무장 어차피 비년에서 대선 때요. 네. 순수하게 될 것 같아요. 더 독선적이 될 것 같아요. 정각경인데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여당 성향으로 볼 때는 네, 이번 선거 마지막에 선거 끝나면 집회로 정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욕하는 사람은 지우세요. 네. 내부 총질이 홍준표 같다. 글쎄 뭘 총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어떤은 신라젠이면 신라젠 무슨 리먼인가 그 사태 무슨 사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임 이런 거. 요거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겠다고 발표를 공약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승리로 해주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조르디 이렇게 시청자들 의견을 묻는 방송 참 지나네요. 그거보다도 묻는 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참여하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네요. 아, 이게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형태를 종종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아, 이건 참 잘하시네. 특검 구시오. 네. 찬성하고요. 당연합니다. 네. 총선 승리 공수처법 폐지하자. 네. 네. 공수처 폐지는 이미 공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6.25식 대반전수는 아니고요. 지금 안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네. 국정조사 특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자 복당을 영구히 금지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무소속을 출마한 사람들 이걸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도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아주 정말로 공약으로 내세워야죠. 한다면. 근데 이것도 의견이지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우님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성진님 노. 여기는 양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나중에 가서 당선돼 갖고 오면 또 그분들도 있고 이건 국민권 정도 있고 네, 영구 복당 금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네. 위대한 대한민국 조국 사모펀드 수사하라 밝혀내라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요. 오늘 아침에 전 가구에게 50만 원씩 주겠다는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찬성합니다. 무소속출마. 일단 뭐 말씀하신 거 하고 저거 다음 얘기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해도 됩니다. 네. 찬성합니다. 무소속출마는. 네. 굿 아이디어 안종준님. 네. 찬성합니다. 맞아요. 신경과. 제지인자는 값을 배제 레드 스피백 특검 찬성합니다. 네, 네. 무적택자 200만 원 쓰는 네. 잠자코나 이 시점에 나쁘게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무소속 양심 원래 도움이 안 되는 친구죠. 거북이 김무성 잡자 김무성은 잡자 논두렁님 네 논두령님 네 황 대표의 기선제압이죠. 리우 지금은 프레임 전쟁이죠. 하긴 맞는 말이지만 시기가 적절치만. 이 부분 하나만은 좀 혹시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승민 의원 전체를 평가하거나 황교안 대표 전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4월 7일 선거를 8일 앞두고 내놓은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 것. 전 가구에게 50만 원 준 거. 첫째. 근본적으로 유승민 의원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거를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이 시점에서 선거를 8일 앞두고 한 거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런 의견이 있으면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나 지도부하고 교감을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달하는 것하고 페이스북 같은 데 자기 의견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소위 지도급적 입장에 있는 분들끼리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유하고 황은 전화 한 통하면 어디 덧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전체의 안타까움도 있고 유승민 의원이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저것이 포퓰리즘적 일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무슨 표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그냥 단칼에 이 경제학 이 교과서처럼 기억하는 수능 선거처럼 이렇게 딱 부러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은 당내에 저런 이견이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더한 건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화가 안 되면서 한 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30명 지역구를 다닐 바에는 종로에 혼자 가서 가는 거기도 한번 가보시지.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님,
그 강원도까지 갈 거면 황교안 대표한테도 한번 가보시지. 이렇게 해서 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제 감정보다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은 좀 견해가 달라지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지혜 유아 황호 선거입니다. 네, 무인도 그래서 유승민이 자기 정치라고 말하죠. 미친 내부 총질 징그럽습니다. 총선 앞에서 이 시점에 왜 박성진님, 네, 무상문형, 네, 오라 무싱이와 흉민이는 무싱이 이게 김무성 얘기하는 거는 영원히 안 됩니다. 네, 유승민 의원 찬성하지만 시기가 아니면 꼭 이 시점에 분탕질인지 친구의 잘못이 나의 행복인가. 네, 여당에서 돈 주면 표가 다 그쪽 할 때 우리 우파 망해라란 망언이다. 네. 네,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의견이 있다 없다보다 또는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한가보다는 혹시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 막연한 고민보다는 통합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가 하는 거를 여러모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한번 좀 해볼 기회를 가져서 일종의 공유도 하고 다른 걸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대충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같이 평가하지 저만 평가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시도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익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좀 조금씩 순환을 시키면서, 그래서 막 이 험한 말이 막 그냥 저주스러운 말 뭐 그냥 맹종을 하듯이 무슨 기승전 무슨 당 기승전 누구로 가고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커뮤니티라고 할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그 소위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명품 유튜브 퀄리티 유튜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갓 출범했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다른 유튜브처럼 뭐 10만, 20만, 30만, 100만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아직은 여러분들과 함께 작지만 또는 또 덜 크지만 강한 문제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품위 있는 말을 서로 교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장갑을 투표해서 준 것처럼 정보도 교환해 가면 하면 어떨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다른 유튜브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돌아다니 보면 어떤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는 다 알게 됩니다. 유튜브가 이번 언론에서 이번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유튜브 인구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유튜브도 다니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가 좋다 나쁘다 나는 여기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데가 예를 들면 100만이고 나머지가 뭐 30만 40만 50만이라고 해봐야가 아니라 그렇게 그걸 합쳐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넘는데 유튜브 인구는 그게 많지가 않다고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보질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정치 유튜브 시사 유튜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난 굉장히 고맙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유익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다음 금요일 날 또 뵐 텐데요. 여러분, 작년 10월 3일 날 조국 사태 범보수 광화문 집회가 열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시청자분 중에도 거기를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갔다 온 분들한테 그 놀라운 광경을 전해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학생하고 어린 학생들이 중도층까지 참석했던 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입니다. 열 하루 만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거에만 몰두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부활한다면 이런 조국 부활의 반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인도님, 유승민만 이제 유승민 얘기 이제 일단 아까 거기서 토론한 걸로 끝내셔야지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인도님의 자유이시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요, 어떤 다른 조치, 임명이나 뭘 통해서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부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도층까지 참여하는 그 엄청난 집회를 하고 열하루 만에 장관을 그만뒀는데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됐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투표를 통해서 되는 것이 대통령에서 해임된 거거나 또는 자기가 사표를 낸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견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본인 투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복권되는 수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광화문 집회 이렇게 했던 것이 투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부활되고 복권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광장의회가 있고 또 그 광장의회가 만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말씀.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저렇게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는 한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무슨 말하는 사람을 그냥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오늘도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이제 방송을 곧 마쳐야 되는데요. 마치거들랑 한 1분이라도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생각을 좀 잘 가다듬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문재인 탄핵이 무서워요. 네. 네. 조국이 아직도 이슈라는 게 이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김지혜님, 네. 김황수, 요지경 세상. 유튜브 구독자를 자기 생각만 주시고 거기서 헤어나지게 못하게 종속되는 사람은 네, 수고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강경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투표를 잘해줘. 유승민, 아이고 이시시 형님, 유승민 덕자. 아이고 유승민 형 굉장히 미워하는 분이 많으시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2시에 또 뵙겠습니다. 또 새로운 걸 준비해 갖고 뵙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좀 며칠 더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아이템을 갖고 올지. 그때는 또 뭐 너무 자주 하는 건 그렇지 않나 해서 또 달리하든지 하여튼 좀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댓글에다 옮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한번 연구를 해보고 제작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과 견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